스트레스를 완벽한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요. 또 뭐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득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제 재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참고할 책은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분의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저희 신큐베이션 6주차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PD님들이라면 반드시 이거 읽어야 할 5월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사내 도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거 신 박사님, 고 작가님 강력 추천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만 힘든 일을 겪고 이러면 스트레스 이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극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그 심리학자 중에요, 엘리아 크럼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믿음과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어떤 실제적인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인지와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 특히 이제 이분은 우리 인간의 신체, 건강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 7개 호텔에 이제 객실 청소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부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갖고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보통 이제 호텔 객실 청소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편적인 이미지가 어떤가요? 네, 보통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실제로 시간당 한 300칼로리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운동하고 비교를 하면 역도에 비교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수중 발레 또는 이제 5.6km/h의 속도로 1시간 동안 걷는 거죠. 저도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6km로 두고 걷는데 이게 한 20분, 30분 되면은 땀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느린 속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사원들, 사무직,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시간당 한 100kcal 정도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객실 청소부 분들은 한 3배 정도의 높은 육체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7개 호텔 객실 청소분들을 모아놓고 몇 가지 사전 조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청소 일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중,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 앞에서 말했던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그런 인식과 비슷했다라는 거죠. 거의 모두 고되고 지루한 육체 노동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평소 운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3분의 2는 따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객실 청소부 분들의 사전 상황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의 건강 지수를 체크해 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혈압이라든지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의 비율이라든지 체중 등이요. 그랬더니 어땠냐면은 사무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혈압, 허리, 엉덩이 비율, 체중 등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셈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수를 이제 투입하게 되냐면 이 크럼 심리학자가요, 교육을 해요. 7개 호텔 중에서 4개 호텔에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에는 제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 객실 청소가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일, 이런 조금 강도가 높은 육체 노동이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교육의 내용을 직접 설명도 하지만 그걸 포스터로 웹자보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호텔 곳곳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 객실 청소부 분들이 항시 이 교육 내용, 설명 포스터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마음 깊이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체적인 객실 청소 행위에 예를 들면 침구 정돈을 위해서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이거는 운동에 비하면 무거운 거를 이제 아령 같은 거를 드는 거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수건 줍기 같은 경우에는 허리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건을 잔뜩 실은 카트 밀기, 미는 힘,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힘과 체력이 꽤 요구되는 건데, 이거를 단순 노동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바꾸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활동이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그쵸? 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을 때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하는지를 운동과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린 겁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여성이라면 15분 동안 당신이 욕실 청소를 하면 6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신의 일을 이제 여러분 중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치환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꿔서 그 그룹은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들고요. 혈압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실험 결과예요. 근데 대조군이 있었죠. 7개 호텔에서 3개는 이 변수, 교육에 대한 변수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한 그룹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위약 효과라고 해서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해요. 가짜 약을 먹지만 이걸 먹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했을 경우에 실제로 낫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빨리 뛰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인적인 스피드로 뛰겠죠. 그리고 신 박사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빅보카라는 영단어장의 책을 내면서 8,000단어를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강연을 들으러 온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영단어를 8,000단어를 외우냐고, 800개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 박사님이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8,000단어 외우면 제가 10억을 주겠다고. 자, 그랬을 경우에 그 청중분들이, 독자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해보겠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는데, 그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믿는 걸로, 체중과 건강이 좋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TV 시청을 하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나 게임을 하면서, 내 건강이 좋아지겠지? 그걸 믿고 기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객실 청소를 할 때 우리 육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를 할 때, 그 육체 노동을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소모되는 칼로리는 정확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그 인식을 바꾼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 너무 따분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뭔가 긍정적인 걸로 바꿀 수 없을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청소를 운동이라고 바꿨듯이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 칼로리 소모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의 관점의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컴퓨터 사무직 분들보다 육체 노동이 3배나 노동 강도가 셌는데 칼로리 소모율이 3배나 셌는데 어땠죠?
체중이나 뭐 허리, 엉덩이 비율은 동일했단 말이에요. 혈압이나 이런 등등이. 근데 그걸 운동이고 3배나 강도가 센 거라고 생각을 전환했을 때 그 실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여러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을 때 실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실험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배고픈 상태에서 밀크쉐이크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1차, 2차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밀크쉐이크를 먹게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620칼로리라고 하고 지방이 30g이 들어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먹으면 정말 짜릿하다. 그래서 입안에 쾌락을 느낄 수 있다라고 되게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 밀크쉐이크를 먹게 한 거예요. 이게 1차고.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먹이게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140칼로리고 무지방에다가 건전한 쉐이크, 죄의식 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건전한 건강한 쉐이크라고 하면서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차 밀크쉐이크를 먹었을 때 체열을 하고 2차 밀크쉐이크를 먹었을 때 체열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보통 여러분 이 공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공복 호르몬이 있는데 이 공복 호르몬이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높은 상태에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렐린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이 실험에 여러분 트릭이 있었죠. 이 1차와 2차, 그쵸? 이 620칼로리와 140칼로리, 그쵸? 이 밀크쉐이크가 다른 밀크쉐이크가 아니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정보만 달랐죠.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쉐이크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건전한 건강한 쉐이크를 먹었을 때 그렐린 수치가 조금만 내려가서 포만감이 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똑같은 밀크쉐이크를 섭취했지만 한 번은 고지방, 고칼로리라고 먹이게 했고 하나는 저지방에 저칼로리라고 설명을 달리해서 먹였을 뿐인데 어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그 호르몬이 그쵸? 그 호르몬 분비되는 정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똑같은 걸 먹었지만 이 생각에 따라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이 공복감, 우리 신체의 내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몸의 반응에 진짜 신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객실 청소부 실험과 밀크쉐이크의 실험을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 뭐냐면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믿음, 기대, 인식 또는 지식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육체 노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면 운동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고지방 그리고 고칼로리라고 생각을 하면 포만감을 더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잘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확대해가지고요, 스트레스까지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어떤 스트레스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가 든 그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왜? 나이를 든다는 것에 대해서 현명해지고 여유를 느끼고 더 성장하는 나의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나이가 들면 왠지 쓸모없어지는 것 같고 외로워지고 꼰대가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땠다라는 겁니까? 이 노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건 누구나 느끼는 건데 이 노화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현명하고 여유가 있고 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8년 정도의 수명이 연장됐다고 해요. 심장마비 위험이 80%가 더 낮아지고요.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맡았을 때, 다소 버거운 일을 맡았을 때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또 스트레스를 느껴지는데, 이거를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역량과 그 능력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컴포트 존에서 스트레치 존으로 나아갈 때, 더 뻗어나갈 때는 이 스트레스와 고통,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딱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이게 나를 더 성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 경험으로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찍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고통도 심하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도 많이 받고요. 왜 이렇게 말이 느리냐, 그리고 말투가 졸리다, 막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제 마음이 되게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포기해야 하나?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하고 싶거든요. 자, 그때 제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 내가 이걸 견디고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처음이니까 못하는 거지, 이거를 쌓고 쌓다 보면은 언젠간 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갖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실력이 조금 더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똑같이 웅이사의 하루 공부고 방송을 하는 거고, 그쵸? 똑같은 댓글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물과, 그쵸? 그 성장이 정말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여러분, 물론 그 일이,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요,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나의 관점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 나의 관점을 반성해보고 성찰해볼 필요는 없을까? 이렇게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우리 눈앞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서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떻다라는 겁니까? 딱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정말 태산처럼 클 수도 있는 거고 티끌처럼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과 인지, 기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이 켈리 맥고니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마인드셋, 그것부터 우리가 바라보자 이거죠. 그쵸?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고방식을 갖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의 존재에 대해서도, 죽음 이러면 되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말 죽기 싫어가지고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막 구하게 하는 거죠. 부하들이 못 구해오면은 죽여버리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 존재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 삶이 유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남은 삶을 더 알차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유한성이 주는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죠? 하지만 그 죽음을 접하는 삶의 태도, 행동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신박사님 TV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과도 가시게 되고요. 자, 그것만 딱 보면은 되게 딱하단 말이에요. 그쵸? 되게 슬프고,
근데 박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점 정도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30점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어려움을 또 공감력을 확대하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사고방식의 전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지금 어떠한 고민과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왜? 삶은 고해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완벽한 내 편으로 만드는 법.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스트레스는 독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득입니다. 자, 오늘 청소부의 이야기와 그쵸? 또 뭐 신박사님 또 제 얘기를 드리면서 이 스트레스가 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독인가요? 아니면 득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요. 그런 계기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의 관점, 태도, 인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밀크쉐이크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전혀 달랐죠? 우리 내부에서 분출되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쵸?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기적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소부들, 이전의 청소부와 조정된 청소부는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칼로리에서 3배 차이가 나면서 더 슬림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일상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언젠가는 부딪힐 거예요. 그때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 재해석 이런 관점으로 프레임으로 한번 삶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또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로 그래서 그러한 또 경험담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셔가지고요. 또 귀감이 되는 꼭 그런 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